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가 3월 달에, 이때가 당월수가 9.6이었네요. 이제 한 달 지났을 때 이제 7.8까지 내려왔었고, 그리고 또 한 달 지났을 때는 7.1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또 몇 주 지났을 때 이제 최근에 8월 초반에 오셨었는데 이때도 6.3으로 잘 유지를 하고 계세요. 아무리 좋다고 하는 현미, 보리, 고구마라고 했을 때 그 자체는 좋은 건 맞지만 그게 내 몸에 들어갔을 때 내 차가 경유차인데 휘발유 넣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그 음식이 단순 당질이 아니라 복합 당질이라서 좋은 거니까 무조건 먹어 라고 하기 전에 그 음식이 나한테 맞는 건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좋은 탄수화물이다 라고 하면은 뭐 쌀이나 밀가루 같은 단순 당질보다는 현미나 보리나 이런 식이섬유소랑 이게 섞여 있는 복합 당질이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흰쌀, 면보다는 현미나 보리밥, 그리고 면도 조금 정제가 되지 않은 그냥 국수 자체라던가, 그리고 튀기지 않은 거라던가, 그리고 탄수화물이 꼭 밥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밥 말고도 뭐 감자나 고구마나 뭐 옥수수나 그런 곡류에서 활용을 해도 충분히 탄수화물 섭취하면서 쌀에는 없는 다른 아미노산도 같이 섭취를 할 수 있고, 근데 이 좋은 탄수화물도 결국에는 누가 먹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다고 하는 현미, 보리, 고구마라고 했을 때 그 자체는 좋은 건 맞지만 그게 내 몸에 들어갔을 때 내 차가 경유차인데 휘발유 넣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그 음식이 단순 당질이 아니라 복합 당질이라서 좋은 거니까 무조건 먹어 라고 하기 전에 그 음식이 나한테 맞는 건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인슐린까지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2, 30단위씩, 그리고 좀 심할 때는 당뇨약까지 같이 복용을 하고 있었고요. 보통 인슐린을 맞는다 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평생 맞아야 된다, 이제 뭐 끊을 수도 없고 그냥 계속 평생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 환자분도 그랬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혈당이 안 오르는 생활만 잡아들이면 혈당이 안 오를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인슐린도 맞을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도 그래 다행히 약을 먹었을 때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약을 끊는 방향으로 계속 잘 따라와 주셨던 분이었고, 그래서 이분도 처음 3월 달에 오셔서 인슐린을 그렇게 맞고 계시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났을 때 20, 30단위 맞고 있던 거를 5단위씩으로 다 줄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6분의 1로 줄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이 지났고 이제 2달이 지났을 때는 인슐린은 아예 끊었어요. 그 인슐린을 맞고 있던 기억이 몸에 남아있어서인지 살짝 당혈수가 올라가긴 했어요. 이럴 경우에도 몸은 다시 적응을 하면서 이제 정상 수치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다시 내려왔었고요. 다시 식생활이 조금 불안정해지면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지금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다른 분은 이제 60대 남성 같은 경우는 당화혈색소가 뭐 9.0, 9점대면은 거의 당뇨약에도 인슐린을 맞아야지 조절이 된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분은 당뇨약에 대한 조금 먹기 싫어하는 그런 분이셔가지고 그래도 잘 버티시다가 딱 여기에 오셨던 분인데, 약을 안 드시다 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조금 빨리 잡힌 케이스기는 해요.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가 3월 달에, 이때가 당월수가 9.6이었네요. 이제 한 달 지났을 때 이제 7.8까지 내려왔었고, 그리고 또 한 달 지났을 때는 7.1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또 몇 주 지났을 때 이제 최근에 8월 초반에 오셨었는데 이때도 6.3으로 잘 유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개월 만에 당월색소가 9.6에서 6.3까지 떨어져가지고 지금도 잘 유지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 어떤 생활을 하는 게 좋고라고 말씀을 하는 게 1차적으로 일단 중요하겠고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를 들은 환자 본인이 스스로 할 의지 그리고 노력이 있어야지 그 두 개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더 효과를 더 빨리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사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정말 하셔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구내식당에 가셔도 내가 먹을 게 없으면은 안 드시기까지 하고, 그리고 어디 뭐
뭐 회사에서 뭐 워크숍이나 그런 데 가거나 누구 만나러 갔을 때는 도시락을 싸가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면서 5개월 만에 당할 색소가 9.6에서 6.3까지 확 떨어졌고, 근데 첫 번째 사례는 처음엔 의지가 있어서 열심히 했지만 약간 의지가 느슨해지다 보니까 살짝 다시 나빠지긴 했지만 다시 이건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당뇨 같은 경우는 혈당 잡는 게 그렇게 어려운 질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약을 많이 복용을 할수록 그 약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간이든 신장이든 여러 장기가 이미 손상이 되고 많이 이제 무기력해져 가지고 잡히는 데 많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당뇨약 외에도 다른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 그 사례분들 중에서도 특히 그 정신과 약을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혈당이 잡히는 게 조금 늦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정신과 약을 드시고, 보통 정신과 약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식욕을 계속 조금 증진시키고 그리고 혈당 조절에 조금 어려움을 만들어낸다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런 부작용들인데,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 보니까 분명 이제 이 당뇨약을 복용을 하면서 7.2로 유지가 되다가 당뇨약을 끊고도 7.23이 유지가 되고는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실천을 해가지고 6점대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왜 안 내려가나 라고 하다 보다 보니까 정신과 약을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드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딜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약을 오래 드시더라도 당뇨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잡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은 그것도 다 잘 고려를 해가지고 차츰차츰 끊어나가면은 당뇨도 충분히 쉽게 잡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뇨 같은 경우는 그 혈당이 높다라는 거가 저희가 봤을 때는 질병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증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의 혈당이 높은 상태, 그리고 그게 뭐 3, 4개월 지속이 돼가지고 당활색소도 조금 높은 상태라고 보는 일종의 증상이기 때문에, 이 증상은 원인만 없애면은 증상은 바로 호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실제로도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먹으면 당연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께는 반대로 여쭤보고 싶죠. 일반적으로 알려진 식단을 하셨을 때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시냐, 그리고 근데 실제로 오시는 분들은 좋다는 음식 찾아 먹고 좋지 않다는 음식 피하고 여러가지 생활습관 조절하시면서 해오셨지만 그래도 불편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드시고 계신 약을 보면은 약은 줄지는 않고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그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식생활 습관이 뭐 100% 틀렸다는 아니지만 어딘가에 조금 그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잡아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추천해주는 식단 관리법과 다른 거는, 병원에서는 그냥 당뇨식 하면은 그냥 칼로리 줄이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레시피 짜가지고 같은 레시피를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거가 전부예요. 효과를 많이 보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애초에 못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면은 혈당이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름 괜찮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여기서 이 재료만 살짝 바꿔주면은 더 혈당이 좋아질 텐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내 차가 경유차인지 휘발유차인지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휘발유가 좋으니까 뭐 그것들 위주로 구성을 해가지고 뭐 모든 차에게다 다 주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보통 당뇨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완치가 없는 그냥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저도 완치라는 표현을 쓰고 싶진 않아요. 당뇨에 있어서 식사를 잘 하시면은 혈당이 안 오를 거고, 식사를 잘못하면 혈당이 당연히 오를 거고, 단순히 그냥 그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식사와 생활대로만 하시면은 혈당은 안 오르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오르더라도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서 올라갔던 혈당이 금방 떨어지기도 하고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완치라기보다는 혈당이 안 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까도 그 당뇨가 이제 증상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완치라는 표현이 좀 애매한 게, 식사를 한 달 동안 잘하면은 혈당이 100 이하로 떨어지니까 그럼 당뇨가 아니죠. 근데
또 최근 몇 주 동안에는 또 식사나 생활이 조금 무너져가지고 다시 130, 15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당뇨다 라고 하기도 애매하죠. 당뇨는 어떤 그 결과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증상일 뿐이기 때문에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혈당이 안 올라가게 하게끔 저희가 해드릴 수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경험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참 애매한 게, 이제 보통 완치라고 하면은 이제 혈당이 다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3, 4개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실천하시면은 혈당은 무조건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은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크게 보는 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 식문 문화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하다못해 외식을 하거나 배달을 시키거나 했을 때 채소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탄수화물 위주, 그리고 조금 신경 쓴다라고 하면 단백질 위주가 되기 때문에 특히 탄수화물이 혈당 관리에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탄수화물에 조금 중독이 돼 있고 탄수화물을 먹어야 조금 맛있게 느끼고 포만감 느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문화 자체가 당뇨 환자를 높이고, 그리고 당뇨 전달기 환자들도 높아지게 된 원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맵고 자극적이고 채소나 과일은 거의 없고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사람들이 맛을 못 느끼고 맛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악순환이 계속 지금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EBM 자체가 이미 40년이 됐고 간편 노하우가 쌓여 있고, 그리고 물론 본인 스스로도 이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좀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불편하네? 라고 하면 안 드셔보시면서 이제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고요. 대개가 이미 몸이 꼬일 대로 꼬여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어도 불편을 못 느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면역이 좀 교란이 돼 있어가지고 맞는 음식을 먹었을 때 불편함 느끼고 안 맞는 거 먹었을 때 편안함 느끼고 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 뭐 판단을 해가지고 해볼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40년간의 노하우가 쌓인 저희 센터에 오셔가지고 처방을 받아보시는 게 더 확실하고 빠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나한테 맞는 음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라고 하는 거는 여기 오시면은 이제 뭐 3시간 가까이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과거에 나의 식생활 습관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어떤 걸 먹었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지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신체 검사, 뭐 대뇌 활성도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액 상태도 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제 32가지 타입으로 나뉘는 거고, 그 나뉘는 것을 바탕으로 어떤 음식이 맞다, 안 맞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을 믿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현미나 특정 식품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학적으로도 그게 실제로 좋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저희도 부정하진 않지만, 저희가 강조를 하는 거는 그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식품이 효과를 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뭐 댓글에서 아마 그분들은 현미를 못 먹는다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S타입이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S타입 분들이 있어 보니까 현미보다는 보리가 낫고, 근데 보리를 못하니까 쌀밥이 낫다라고 해가지고 쌀밥 먹으니까 오히려 혈당이 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일 텐데, 오히려 쌀밥을 먹으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생겨요 라고 하는 건데, 이 혈당 스파이크도 조금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혈당 스파이크 자체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은 이게 부담이 되는 거는 맞지만, 쌀밥을 먹으면은 당연히 이게 단순당이기 때문에 혈당이 조금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다만 올랐을 때 그 이후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혈당이 갑자기 올라간 것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두고 갑자기 올라가면 불안해하고 안 되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올라가고 나서 그게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로 확 올라갔지만 그게 나한테 맞는 음식이었으면은 뭐 한두 시간 만에 다시 혈당이 원래대로 돌아올 거고요. 근데 그게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이면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속도 폭이 조금 더 더딜 거예요. 저도 그 궁금해서 예전에 그 CGM 연속 혈당계를 달고, 제가 M타입인데 밀가루 안 맞지만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걸 달고 라면을 먹어봤어요. 네.
라면을 먹어봤는데 그때도 그냥 분식집에서 라면 딱 한 그릇을 먹었는데 그때 혈당이 거의 220, 30까지 확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는 폭이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원래대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고, 반대로 제가 집에서 이 쉐이크를 가끔 먹는데 그냥 우유랑 뭐 쌀가루랑 뭐 몇 가지 섞어서 먹으면은 또 바로 190, 200까지 확 찍어요. 떨어지는 속도를 보면은 한두 시간 만에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혈당 스파이크를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그게 계속 유지가 되면은 쌀 대신에 보리나 그런 복합 단질로 바꾸는 방법은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혈당 스파이크 자체를 겁먹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혈당 스파이크가 났을 때 올라가고 나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시면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좀 실천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양소 쪽으로는 조금 불균형이긴 하지만 일식이 가장 조금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식 같은 경우도 나쁜 조미료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갖은 향신료 양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 양식도 소스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는 편이고, 그래서 일식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뭐 덮밥이든 뭐 초밥이든 그런 것들은 그 원료 자체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나마 조금 괜찮다라고 보고, 일단 금기해야 될 거는 흰쌀, 밀가루, 그리고 설탕, 이 3가지만 기본적으로 피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